7월의 첫날부터 극장가가 아주 뜨겁습니다. 장르도 다양하고 규모도 상당한 영화들이 한꺼번에 개봉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작품은 마티 슈프림입니다.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탁구 선수 마티 마우저가 세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 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탁구 선수 마티 라이스먼에게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지만 실제 인물의 삶을 그대로 옮긴 전기 영화는 아닙니다. 허구의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스포츠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언컷 잼스로 유명한 샤프디 형제 가운데 조시 샤프디가 처음으로 단독 연출한 장편 영화이기도 합니다. 감독 특유의 빠른 호흡과 혼란스러운 에너지,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의 공격적인 연기 변신이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티모시 샬라메는 이 작품으로 전세계 영화 시상식에서 무려 26개의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과연 탁구라는 종목을 얼마나 숨막히고 뜨거운 영화로 만들어냈을지 기대됩니다. 재난영화 그린랜드의 속편인 그린랜드 2 마이그레이션도 이날 개봉합니다. 초대형 해성 충돌로 문명이 붕괴된 지 5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하 벙커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인공 가족은 지진과 방사능 폭풍, 보급품 고갈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안전한 장소를 찾아 무너진 세계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전편이 해성 충돌을 피해 달아나는 재난 탈출극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폐허가 된 세계를 이동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로드무비에 가깝습니다. 제라드 버틀러와 모레나 바카린도 다시 출연합니다. 이미 한 번 세상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그 끝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핵심인 작품입니다.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패러디 코미디 시리즈의 6번째 작품이자 새로운 리부트인 무서운 영화도 이날 개봉합니다. 원년 출연진이 대거 복귀하는 이번 작품은 겟아웃을 비롯한 최근 공포영화와 슈퍼히어로 영화, 인터넷 밈과 대중문화까지 닥치는 대로 패러디합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나 치밀한 서사를 기대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과장된 슬랩스틱과 성인 유머, 그리고 유명 영화의 장면을 얼마나 황당하게 틀어놓느냐가 핵심입니다. 2000년대식 거침없는 B급 코미디가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가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많은 공포영화 팬들에게 사랑받았던 레디 오어 낫의 속편인 레디 오어 낫 죽음의 숨바꼭질도 개봉합니다. 끔찍한 결혼식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그레이스가 또다시 죽음의 게임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세계의 부와 권력을 장악한 여러 상류층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레이스의 동생 페이스까지 인질로 붙잡히면서 게임은 더욱 잔혹해집니다. 전편이 한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살벌한 숨바꼭질이었다면 속편은 게임의 규모와 세계관을 훨씬 크게 확장합니다. 사마라 위빙이 그레이스로 돌아오고 캐서린 뉴턴이 동생 페이스 역으로 합류합니다. 잔혹한 액션과 블랙 코미디는 물론이고 특권층과 세습 재산을 향한 신랄한 조롱도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임수정 주연의 한국 영화 그림자 아이도 이날 관객을 만납니다. 3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소녀 수안이 깨어나면서 시작되는 미스터리 판타지입니다. 현실과 동화, 기억과 환상의 경계가 뒤섞이면서 몽환적이고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밤의 문이 열린다의 유은정 감독이 연출했으며 배우 임수정이 작품의 기획과 제작 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끄는 영화입니다. 일본의 인기 프랜차이즈 도라에몽의 신작 극장판 도라에몽 신진구의 해저 비밀성도 찾아옵니다. 1983년에 공개된 진구의 해저 귀함성을 새로운 기술과 현대적인 감성으로 다시 만든 작품입니다. 원작이 담고 있던 환경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 유지하면서 영상과 액션의 규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도라에몽 극장판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4D 상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도라에몽의 도구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서 직접 체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던 알베르트 세라 감독의 퍼시픽션도 공개됩니다.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휴양지를 배경으로 하지만 그 풍경 뒤에 감춰진 식민주의와 군사권력, 관광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빠르게 사건이 전개되는 영화라기보다는 불안한 분위기와 권력의 기운이 서서히 관객을 압박하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로 발생한 리스본 마루오 침몰 사건을 소재로 한 중국 해안 액션 영화 동지도도 이날 개봉합니다. 일본군 포로 수송선에 갇힌 영국군 포로들이 배와 함께 수장될 위기에 놓이자 중국 동지도 지역의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다는 스토리입니다.
대규모 수중 촬영과 해양 액션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평범한 민간인들의 용기를 강조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실제 역사적 비극을 거대한 재난 액션과 휴먼 드라마로 풀어냈다는 점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재개봉작도 풍성하네요. 먼저 제인 캠피언 감독의 대표작 피아노가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다시 관객을 만납니다. 억압된 여성의 욕망과 식민지 사회의 권력관계를 강렬한 영상과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각본상을 받은 걸작을 선명한 4K 화질로 다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화 훌라걸스도 개봉 20주년을 기념한 디렉터스 컷으로 재개봉합니다. 1960년대 일본의 폐강 위기에 놓인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실사 기반의 성장 영화입니다. 아오이 유의 초기 대표작이자 이상일 감독의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국내 개봉판보다 약 10분이 추가된 디렉터스 컷을 4K 화질로 상영합니다. 첫째 주부터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둘째 주인 7월 8일에도 기대작들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2016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옮긴 오션 어드벤처 모아나가 개봉합니다. 캐서린 라가 아이아가 새로운 모아나를 연기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마우이의 목소리를 맡았던 드웨인 존슨이 실사 영화에서도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작의 음악과 성장 서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바다와 자연을 활용한 거대한 스케일이 더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드웨인 존슨이 애니메이션 속 마우이의 압도적인 덩치를 실사에서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줄지가 궁금합니다. 1977년 군사 독재 시절의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정치 스릴러 시크릿 에이전트도 이날 공개됩니다. 영화는 한 개인의 도주극을 통해 독재 정권이 남긴 공포와 감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기억을 되짚습니다. 바크라우의 클레베르 멘도사 필류 감독이 연출하고 나르코스의 바그네르 모라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장르 영화의 긴장감과 브라질 현대사에 대한 정치적 성찰을 함께 담아낸 작품입니다. 전 세계 영화제에서 160회 이상 후보에 올랐고 100개가 넘는 상을 받은 수작이기도 합니다. 롱레그스와 몽키를 연출한 오즈굿 퍼킨스 감독의 신작 키퍼도 드디어 개봉합니다. 연인과의 기념일을 보내기 위해 외딴 숲속 별장을 찾은 여주인공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시달리는 공포영화입니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장면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기보다는 불편한 분위기와 심리적인 압박을 천천히 쌓아 올리는 방식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쉬얼크로 유명한 타티아나 마슬라니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주인공을 연기합니다. 오즈굿 퍼킨스 감독 특유의 음산하고 기분 나쁜 공포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놓치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회로도 25주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령이 현실 세계로 침입한다는 설정의 작품입니다. 어두운 방과 붉은 테이프, 화면 속 검은 그림자처럼 단순한 이미지들만으로도 깊고 쓸쓸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등장한 수많은 인터넷 계단과 디지털 공포 영화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립된 인터넷 사회를 미리 내다본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드디어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관객을 만납니다. 곡성 이후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영화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의 어촌 호포항에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가 추락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영화는 인간의 시점에서 출발하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외계 존재와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 뒤바뀐다고 합니다. 누가 침입자이고 누가 괴물인지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황정민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와 비칸테르까지 출연합니다. 한국적인 공동체 공포와 외계 생명체 SF, 괴수 액션을 결합한 대형 장르 영화라는 점이 가장 큰 기대 요소입니다. 제작 규모와 출연진만 놓고 봐도 7월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흥행도 제대로 터져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인기 프랜차이즈 미니언즈의 신작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도 개봉합니다. 영화 촬영장에 우연히 난입한 미니언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 이번에는 직접 영화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미니언들은 자신이 제작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시킬 진짜 몬스터들을 찾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기존 시리즈의 슬랩스틱 코미디의 고전 괴수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패러디를 결합했습니다. 어린 관객은 미니언들의 사고뭉치 활약을 즐길 수 있고 성인 영화 팬들은 곳곳에 숨어있는 장르 영화 패러디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디 포스터가 프랑스어로 연기한 파리의 사생활도 개봉합니다. 파리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주인공은 오랫동안 상담해온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전 남편과 함께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환자의 삶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거운 살인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중년의 위기, 프랑스식 유머를 섞어낸 경쾌한 추적극에 가깝습니다. 조디 포스터의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연기와 색다른 코미디 감각도 중요한 볼거리입니다. 7월 22일에는 공포영화 호컴이 개봉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세상을 떠난 부모의 유고를 뿌리기 위해 부모가 신혼여행을 보냈던 아일랜드의 외딴 호텔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ODT로 주목받은 데이미언 메카시 감독이 연출하고 세브란스 단절의 아담 스콧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일랜드의 민간 전승과 가족의 기억, 그리고 창작자의 욕망을 결합한 포크 호러입니다. 단순히 유령이 등장하는 호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주인공이 간직한 기억의 죄책감이 공간 전체를 뒤덮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월의 마지막 수요일 드디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개봉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 5년 만에 공개되는 톰 홀랜드의 네 번째 단독 스파이더맨 영화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문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피터 파커의 존재를 잃어버린 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친구도 연인도 또 어벤져스 동료들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터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선택만으로 스파이더맨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전 3부작이 고등학생 피터 파커의 성장기였다면 이번 작품은 성인이 된 피터 파커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거대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번만큼은 가난하고 외롭고 책임감에 짓눌리는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